뜨끈뜨끈한 네네. 따끈따끈인가요? 네, 따끈이 좀 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GV80, GV80 했는데 어느새 GV70을 현대차가 네. 깜짝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알려진 게 얼마 안 됐죠? 그렇죠. 하반기에 나온다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게 알려주지 않다가 예. 지난주 말에 좀 급하게 온라인으로 출시하겠다라고 해서 좀 급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고요. 예. 8일 화요일 날 이제 네. 온라인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현대차 그룹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아쉬워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 정도 급의 차면은 네. 진짜 의리하게 신차 행사해서 코로나 여파. 네네. 예. 요새 보면 제네시스 또 특징이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는 또 다르게 나름대로 예. 어떤 프리미엄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글로벌 기자단 초청을 합니다. 아 해외에서? 네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곤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당연히 못했죠 이번에. 예, 예. 좀 궁금한 게 네. 한 해에 GV80하고 GV70이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가 흔하나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올해 1월에 이제 GV80, GV80이 나왔었고 예. 그리고 올해 대표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G80도 2분기 경에 거의 신차급으로 나왔거든요. 신차죠 아직까지 지금.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연말에 GV70, GV70까지 투입을 했으니까 예. 이게 제네시스가 사실 이전부터 이런 신차 계획을 정말 빡빡하게 세워놓은 것이고 사실상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궁금한 점 역시 가격, 네, 출시 시점, 네. 네 언제 얼마에 판매되나 얘기해 주시죠. 공식적인 답변은 못 들었는데 네. 오늘 오늘 공개 안 됐어요? 출시 시점을 좀 뭉그러뜨렸습니다. 이제 언제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글로벌 런칭인데 그래서 네. 질문도 많았고 그렇죠. 지금 비공식적으로 들은 게 내년 초, 그러니까 1월에서 뭐 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은 이제 약 4,9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 네? 4,900, 7,500. 네네. 여기 폭이 넓나요 원래? 그게 2,500이나 돼? 옵션이 원체 많이 들어가고 엔진 종류도 많습니다. 가솔린 2종과 디젤 1종으로 출시가 되고 예. 예, 가격이 이렇게 좀 폭이 크다 말씀하신 대로 4,900 시작해서 7,500. GV80 제네시스의 SUV 이 느낌이 확 오거든요. 네네. GV70 세븐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럭셔리 스포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럭셔리 스포티. 네네. 좀 애매하다 표현이. 예. 그러면 저거는 초럭셔리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은. 근데 초럭셔리? 울트라 짱모 럭셔리. 경쟁차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자체 경쟁할 수도 있겠는데. 자체 경쟁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죠. 예. 그 온라인 기자회견 때도 그거를 이제 누가 질문했습니다. 근데 80하고 싸우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예.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를 했죠. 이제 차급이 안 겹친다. 안 겹친다. 가격대가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대 차이도 있고 제품 성격이 달라서 이제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예. 사실은 고민하게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산타페보다는 확실히 올라가긴 하는데 네네. 80보다는 살짝. 가격대가 낮으니까 네네. 80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좋으면 80을 접어야 되는 거고 비교는 할 수는 없어. 네. 하지만 70이 싸. 네. 그럼 상식적인 사람은 70을 사죠. 어떤 차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 GV70 쪽이 차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형님보다는 네. 한 급 아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수입 SUV가 네. GV70하고 경쟁할 만한 차가 어느 게 있을까요? 수입 브랜드를 겨냥한다라고 제네시스가 강조는 쭉 해오지만 예. 경쟁 차종도 세팅 잘 안 하거든요. 이제 자존심 문제도 있겠고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니까 네네. 이를테면 뭐 우리가 어떤 차 잡으러 왔다 이렇게 하면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아무리 그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저희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있죠. 뭐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차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 이제 벤츠의 GLC가 있고요. 그거 얼마인데? 그 가격대가 7,200만 원에서 한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가격대가 거의 겹치죠. 난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벤츠 SUV. 네네네. 그리고 이제 BMW에도 이제 X3 정도가 X3 비슷한 크기 정도가 될 것. X3 재밌겠네. X3와 벤츠 GLC. GLC와 GV70. 70. 네. 아 삼자구도 이 정도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런 승부가 부분이 될까요? 차 살 때 사실 브랜드 가치 중요하거든요. 브랜드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막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결코 작은 돈 아니잖아요. 작은 돈 그러면 아니죠. 이제 이 정도 투자할 거면은 사실 남의 시선 의식하거든요. 남의 시선 의식하죠. 예, 그랬을 때 만약 브랜드 가치를 높게 본다라고 하면은 수입 브랜드 쪽에 손을 들어줄 수가 있겠죠. 소비자 관점에서. 네네. 예. 근데 반면에 그러면 제네시스도 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가격대를 거의 비슷하게 붙여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요. 아 이제 일단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GV70은 이번에 나온 차잖아요. 그렇죠.
차는 항상 신차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GV70이 가장 최근에 나온 차니까 이런 편의 안전 품목이 가장 최신의 것이 들어갑니다. 예. AS 부분은 강점이 있죠. 왜냐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강점이 있는 네, 현대차가 이제 그 망이 많고 음. 최근에 보면 기존에 있던 그 정비망에 제네시스만을 위한 어떤 특별 서비스 부분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수입차 브랜드들이 아무리 그 서비스 센터 많이 확장한다 하더라도 그 현대차가 뭐 깔아놓은 거에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떤 기능, 네네. 좀 눈에 띄는 기능을 소개해 주실래요? 차 많이 팔려면 이제 옵션이나 편의 품목 같은 경우에 신경 많이 쓸 텐데 그렇죠. 함부로 막 넣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새 거라고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 그 가격대에서 가장 이제 선호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고 그걸 이제 마케팅 팀에서 열심히 조사합니다. 이건 넣고 이건 빼고 그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만드는데 이번에 GV70 들어간 거 보면은 예.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도전 정신이 강한 옵션들이 많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문 인식 기능을 넣습니다. 지문 인식 있잖아요, 딴 차도요. 그냥 지문 인식이 아니고 시동 걸리고요. 차문 열고 시동도 지문으로. 네. 아, 그건 처음이네. 네. 그리고 지문 요새 시동 건다. 차 안에서 결제 이제 제네시스가 넣고 하죠. 있는 기능인데 이것도 지문 인식으로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본인 인증하려면 이제 핀 코드 입력을 이렇게 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한 대기만 하면 그냥 끝. 아, 요즘에 차가 통째로 그냥 결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요새 차들 보면은 뒷좌석, 예. 후석 승객 알림 기능들이 들어가거든요. 승객 알림. 예, 차에 아이들 놓고 내렸다가 아, 예, 폭염에 때문에 좀 문제 겪고 이런 일이 많았고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이야기가 됐는데 네. 해외에서 상당히 호평 받고 있습니다. 호평 받고 있대요? 네네. 아, 해외에서도 사실 깜빡깜빡하면서 사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 여기는 요새 다른 브랜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한 단계 더 강화를 시켜서 단순 센서가 아니라 레이더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이제 푹 잠들면 예. 많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센서가 이제 어떤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이가 숨 쉬는 정도의 움직임도 감지가 가능하다고. 아, 뒷좌석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후석 승객 알림 기능도 상당히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AR 기술들이 최근에 차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차선 변경할 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은 아예 그 카메라로 앞에 화면을 찍어서 내비게이션 화면 띄운 다음에 실제 화면에다 화살표 표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가는데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V80부터 이제 현대차가 넣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예. 테슬라를 좀 겨냥을 해서 테슬라. 예. 자율주행. 예, 방향 지시등을 켭니다. 그러면 차가 알아서 그쪽으로 차가 아, 진짜? 예. 80 들어가 있어요? 네네. 어. 근데 요게 이제 깜빡이 잘못 누르면 어떡해? 근데 이제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걸 그쵸. 켜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GV80이 좀 사람을 탔습니다. 저는 안 됐어요. 아, 그 얘기 했었죠. 예. 그러다가 G80에서는 또 잘 됩니다. 잘 되더라고요 이게. 그 테슬라 이것도 이제 뭐랄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그렇죠. 예. 이번에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작동 방식이라든지 또 반응 속도, 그 다음에 좀 캔슬됐을 때 차의 반응 이런 부분들에 불만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저도 설명밖에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승을 하고 나서 그렇죠. 어떻게 그건 작동이 나중에 되는지는 꼭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전달드리겠습니다.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데 누가 사냐 이 차를. GV70을 만들면서 예. 특정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진 않았다. 이제 지금 특정 타지 안 했다? 예. 실제로 그럴 리가 있나? GV70이 이제 약간 스포티한 쪽으로 GV80보다는 그렇겠죠. 무게 중심에 쏠려 있다 보니까 예. 젊은 층은 공략을 한 거냐 이렇게 안 본다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겠다. 일단 전 연령대에서 그거는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누가 딱 아무나 걸려라 그냥. 그냥 나는 막연하게 그냥 던지고 네. 걸리면 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아무나 걸려라라까지는 아니고 네. 컨셉이 있습니다. 이제 나만의 차를 원하는 사람, 나만의 차? 네. 나만의 차? 다른 사람과 다른 차. 다른 차? 예. 트렌드라고 할까요? 고급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문 생산도 많이 하니까. 네. 이번에 그래서 제네시스 측에서도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가 원래는 이제 큰 차들 뭐 G90, 뭐 G80도 여기서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그 주문 생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유어 제네시스라고 해서 전시장 가시면은 정말
엄청 많은 종류의 어떤 색상부터 어떤 내부 뭐 이런 마감재 이런 것들을 쫙 펼쳐놓고 눈으로도 보고 만져볼 수도 있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모로 준비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게 한다. 이런 선택지를 GV70까지 오늘 공언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차가 이제 GV80과 비교해서 이제 크기도 작고 뭐 좀 약간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추긴 했지만 마냥 젊은 층만 사는 차는 아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GV70 세븐티 네. 성공 가능성 네. 진짜 소신을 갖고 네. 현대차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현대차 그룹 제네시스 브랜드 입장에서는 GV70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뭐 몇 대 팔아서 뭐 이익을 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필살기 하나 꺼낸 겁니다. 네. 예전 같으면 사실 이런 차 만들기 힘들다.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많은 딴지들이 걸렸겠습니까? 이 가격에 이 크기를 누가 사겠어? 이렇게 얼마나 많은 관련된 자신 있으니까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런 수입 브랜드들이 이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분야, 중형 고급 SUV 시장에서 좀 성공을 해야지 제네시스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타진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내수 방어라는 측면도 있죠. 이제 한국 시장에서 수입차 점점 많이 판매되고 그렇죠. 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빡빡한 어떤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사실 럭셔리 브랜드로 성공했느냐 이거 사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북미 판매도 그렇고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 아직은 좀 물음표거든요. 여기서 지금 전통적인 세단이 아니라 중형급 SUV를 가지고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먹힌다라고 하면 제네시스가 야 이제 드디어 한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이제 좀 자리를 잡았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 크기는 GV80은 작지만 어깨에 짊어진 짐은 GV80보다 어쩌면 더 무거울 수 있다. 오늘 방송은 아주 알찼네요. 오늘 방송 여기 마치겠습니다. 저 김준비였습니다. 안영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